어, 오늘은 입출력 설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설계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전표 기입 시 고려사항을 숙지한다. 입출력 표준화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입력 정보의 설계 순서와 데이터 입력 방식에 대해서 파악한다. 출력 정보의 설계 순서와 컴 방식에 대해서 파악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학습 목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의 이런 이 파트에서 입출력 설계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출력 설계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들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많죠. 자, 먼저 입출력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원시전표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우리가 전표다 하면 원시인이 쓰던 전표냐, 뭐 표창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원시 전표라고 하는 것의 전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융거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식인데요. 일정한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거래에 대한 계정 과목, 거래 내용, 금액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표, 그러니까 한 장입니다. 한 장. 이런 전표들을 모으면 이제 장부가 되는 겁니다. 장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전출납부다 아니면 뭐 거래 전표를 거래장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여러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점 같은 데를 갔다고 치면 주점에는 주류 회사로부터 주류 즉 술을 납품받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새롭게 술을 납품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매일 입고시켜준 그런 주류량 그리고 가격이 얼마고 어떤 종류가 얼마나 됐는지를 기록해서 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시 전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에서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자료가 되겠죠. 이 원시 전표를 가지고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서 이제 어떤 기입하거나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이제 이 원시 전표가 해주죠. 따라서 원시 전표 상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잘 읽어드릴 수 없는 그런 오류가 생기면 결국 출력 결과까지도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전표, 즉 입력 자료를 위한 이 폼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입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입의 용이성 추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기입하는 정보의 양이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한 순서대로 차례로 기입해야 되겠다. 뭐 시간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종류, 항목순 이런 식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입 요령을 미리 부착해 놓고 그 기입 요령을 읽어가면서 숙지하면서 기입해야 되겠다. 동일 항목을 반복해서 기입할 때는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고정된 항목은 미리 인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식 기입 방법을 사용을 하고 관련성 있는 항목은 집중해서 배치를 하는 이런 방식이 결국 기입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급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취급 및 관리의 용이성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취급이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크기나 종류, 그리고 종이의 질, 두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표의 지질이나 두께 같은 것을 규격화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여백을 두어서 나중에 장보로 할 때는 묻기 좋게 이렇게 만듭니다. 색상은 통상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전표도요. 예를 들면 받는 사람한테는 파란색, 또 주는 사람은 빨간색, 이렇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색깔을 구분하면 이것이 한 세트가 돼요. 한 세트가 돼서 뭐 위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 기입을 하죠. 기입을 해서 그럼 밑에 받는 사람의 자료까지도 같은 필체 또는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돼서 이제 거짓, 오류가 서로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자료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원리도 여기서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엔트리하기 쉽게 설계한다. 이 엔트리라는 용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엔트리는 이제 엔터하고 관련이 있죠. 자, 엔터는 뭐예요? 어디에? 엔터런스에서 입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를 우리가 엔터런스라고도 하고, 엔터는 그런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는 뭐냐면 그 입구를 통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트리하기 쉽게 설계한다는 것은 입력하기 쉽게 설계한다라는 입력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는 순서와 입력되는 순서가 일치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또 숫자를 기입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자릿수가 구분되도록 뭐 천 단위마다 한 번씩 구분되게 콤마를 찍는다든지 이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시전표에 기입되는 항목 중에서 같은 항목들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같은 항목끼리 서로 한 부분에 집중해서 배치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읽기도 편하고 또 잘못 오기하는 경우도 이제 줄어들겠죠. 자, 그다음에 사용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리 및 친숙성 추구라고 하는데요. 문자나 활자체의 구성을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의 그 크기, 그다음에 색상, 지질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엔트리 얘기 잠깐 드렸지만 이 엔트리 블록에 들어가 있다가 처리를 기다리는 그런 입력이 결국 엔트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입출력 표준화에 대한 효과가 뭐 출력도 뒤에서 나오겠지만은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표준화하면 설계 작업이 쉬워지고요. 또 설계하는데 능률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자 사이에 정보 교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시간과 비용의 전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입력 설계 부분 보죠. 자, 입력 설계, 자, 표준화를 해야 하는데 표준화 종류가 사실 네 가지 종류의 표준화가 있어요. 뭐 매체의 표준화, 그다음에 형식의 표준화, 등록의 표준화, 그다음에 코드의 표준화, 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표준화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매체의 표준화는요, 어떤 얘기냐면 시스템의 성격과 처리 업무에 적합한 방식을 이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결정된 적합한 방식에 맞게 매체,
즉 입력 매체를 선택해서 표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력 매체에는 입력되는 정보의 양, 그 다음에 정보의 양은 예를 들면 5바이트 이내로 입력하자. 5바이트면 5문자입니다. 그죠? 입력 시간, 뭐 예를 들면 몇 시에 입력하자 또는 몇 분 안에 입력하자 이런 거고요. 입력의 목적, 그리고 입력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체의 표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의 표준화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등록의 표준화하고도 유사한 개념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해진 입출력 양식을 규정에 의해서 미리 등록을 해놔요. 즉 등록할 형식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차후에 그와 유사한 양식을 설계하고자 할 때 이미 등록된 이런 그 양식을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식의 표준화는 뒤에 나올 등록의 표준화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이죠. 이 형식을 표준화할 때 포함되는 내용은 입력 정보의 양, 그 다음에 이 입력 정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입력의 목적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표준화는요, 앞에서 정해진 입출력 양식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와 유사한 양식을 설계할 때 그걸 불러다가 쓴다 하는 거예요. 약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약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양식으로 이름을 명명 붙여야 됩니다. 이 등록의 표준화에서는 입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유사한 양식이나 새로운 양식을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오퍼레이터, 요원이 이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가지고 참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용자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의 표준화인데요. 기업 내에는 여러 가지 그 부서도 있고 또 업무 또는 이제 그 직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시스템, 다른 부서의 시스템과 연결돼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여러 시스템이 서로 연동돼서 사용한다고 하면 공통의 표준 코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코드의 사용 범위, 대상 항목의 특성, 사용 목적의 기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입력 양식에 사용되는 코드의 표준화를 우리가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업무 시스템과 호환성, 그 다음에 유용성, 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력 설계 절차를 살펴볼 건데요. 입력 설계 절차는 5가지 절차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이라고 하는 설계, 이제 이렇게 입력 설계 중에 서브, 하부 설계죠. 그래서 발생에 대한 설계, 수집에 대한 설계, 매체화와 관련된 설계, 또 입력 정보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설계, 내용 설계, 이렇게 5개의 하부 설계 방침이 있고요. 먼저 발생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우리가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면 입력 정보를 부르는 이름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작성 목적, 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느냐, 학생들의 상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 대학 생활에 의하나 무슨 어떤 진로 지도나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냥 저희가 마구잡이로 여러분 얘기한 거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입력하는 형식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에
틀에 맞는 그런 질문과 응답을 정리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입력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청취해서 반영을 해줄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 데이터가 발생한 발생지, 발생 장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생됐는지, 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몇 건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발생된 것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발생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 단계. 수집 단계는 이렇게 발생된 정보를 이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모으고 어디서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어떤 모양으로 모으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으고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으고 언제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정보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수집 단계에서 우리가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화 단계인데요. 이 매체화 단계에서는 입력 정보를 결국 입력이 가능한 매체에 또는 그 매체로 변환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입력 매체가 종류가 뭐 디스켓, 뭐 자기 테이프, 디스크, 이 디스크도 뭐 하드 디스크가 있고 플로피 디스크가 있어요. 자기 디스크, 그죠? 그 다음에 뭐 OMR, 이렇게 입력되는 매체가 다양하고 그 입력 매체에 따라서 뭐 저장하는 포맷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체화 담당자,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그 매체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포맷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매체화 담당자나 매체화 장소,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매체화하겠다. 아니면 CD-ROM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매체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아까 이 매체화할 수 있는 미디어에 따라서 저장되는 레코드의 형식이나 또 이제 주기, 시기, 그 다음에 오류를 체크하고 하는 방식들이 이 매체화 단계에 다 검토되고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제 투입 단계예요. 투입 설계 단계죠. 그래서 입력 장치, 그 다음에 투입 주기, 매체를 투입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이 저장하는 주기, 시기, 투입 정보의 오류 체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됩니다. 내용은요, 항목명, 그 다음에 항목의 배열, 항목의 자릿수, 자료 유형, 오류 체크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의 설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 수집, 매체화, 그리고 투입, 내용 5개의 단계로 입력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입력 매체 장치를 선택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시스템의 이행 방법, 그리고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많이 들거나 이행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력 정보가 발생되는 분야에서 그 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뭐 손으로 입력하기 어려워요. 그럼 말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름이 많이 묻었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뜨거운 환경이에요. 어떤 용광로 같은 거 체크한다. 그러면 뭐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적외선 또는 열 감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온도나 이런 것들을 센싱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입력 매체와 매체화 장치의 특성도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디스크 시스템 같은 걸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열할 거냐 하는 거죠.
뭐 큰 한 장에다가 저장할 거냐. 그러면 안쪽에 디스크를 시킹하는 또는 트래킹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작은 용량을 갖는 여러 장의 디스크로 한다 하면, 그러면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가 좀 더 복잡해지죠, 구조가. 뭐 이런 앞뒤 사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체화 장치의 특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입력 정보가 처리돼서 출력화되었을 때 그 이용할 시점에 맞게 우리가 이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 항목 매체화 시켜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인서팅 할 때 입력 항목이 중요하죠. 그때 입력 항목에 갖춰야 할 조건은 일단 항목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 이름표는 영문이나 숫자를 이용해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 항목의 상징적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항목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는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항목 형식에 길이나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 자, 입력 항목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입력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